무릎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점액낭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볼록 부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주변에서 국한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무릎이 부었다 그러면 되게 걱정스러워요. 혹시 내가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관절염하고 조금 다른 게 뭔가 경계가 좀 명료하죠. 부은 거는 관절 자체가 부었을 때는 약간 관절 전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붓는데요. 근데 점액낭염은 점액낭이 있는 딱 그 부위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경계가 약간 명료한 방식으로 붓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무릎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점액낭들이 있어요. 전슬개 점액낭, 슬상 점액낭, 슬개하 점액낭, 아족 점액낭, 이렇게 여러 가지 점액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전슬개 점액낭, 아족 점액낭, 슬개하 점액낭, 이 정도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액낭염이 임상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점액낭이 뭐지?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텐데요. 우리 몸에는 상당히 많은 점액낭들이 있습니다. 이 점액낭이 하는 역할은 근육이나 힘줄, 그 다음에 뼈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좀 마찰이 많은 곳마다 이런 점액낭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좀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점액낭 안에는 말 그대로 점액이 있어요. 좀 윤활유처럼 이렇게 미끌미끌한 그런 액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혹은 이런 팔꿈치 같은 거 여러분들이 바닥에 이렇게 쓸리잖아요. 책상다리를 하고 앉다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뼈가 이런 바닥에 쓸리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빵꾸가 안 나는 이유는 그런 데마다 이런 점액낭들이 있어서 충격을 좀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액낭염이라는 거는 요 마찰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점액낭 안에 염증이 생기고 점액낭 자체가 이제 퉁퉁 부으면서 그 근처에 국한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무릎에 있는 점액낭이 붓는 거를 무릎 점액낭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슬개 점액낭염입니다. 아까 대표 사진에서 봤듯이 무릎 앞에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거를 하우스메이드 B라고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은 뭐 가정부의 무릎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바닥을 청소하고 이렇게 무릎을 계속 마찰을 믿다 보니까 무릎 앞에 이렇게 점액낭이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단은 통증 자체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대면 그 자리가 되게 아프겠죠. 하지만은 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다지 그렇게 움직임하고는 통증이 크게 관계는 없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슬개하 점액낭염이에요. 슬개건 바로 앞과 뒤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앉을 때 바닥에 바로 닿는 부위가 바로 이 슬개하 점액낭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게 슬개관염하고 상당히 많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통증 부위가 바로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슬개관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슬개관의 장력을 받을 때 통증을 일으키지만은 점액낭염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는다든지 그 부위가 어딘가 눌릴 때, 닿을 때 주로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죠.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아족점액낭염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우리가 봉공근, 그 다음에 박근, 그 다음에 반건양근, 이 세 개의 근육이 여러분들의 무릎 안쪽에 이 부위에 와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다음에 무릎을 오므렸다 폈다 할 때마다 이 근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근육들이 서로 마찰을 빚기가 쉬운데, 거기에 이제 점액낭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아족점액낭, 좀 상당히 독특하죠. 이 부위가 마치 거위발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위아 발족자 써서 이제 아족점액낭염이라고 부르는데요. 글쎄요, 저는 잘 봐도 거위발 모양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점액낭염들은요, 움직임하고 크게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아족점액낭염은 근육 힘줄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무릎을 좀 구부렸다 폈다 한다든지 그럴 때 무릎 안쪽에서 좀 시큰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한약에서 음능천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경골의 밑에 움푹 파여 있는 이 부위, 이 부위를 눌렀을 때 되게 아픈 분들이 있어요. 무릎 아픈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데 그 부위가 아족점액낭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급성기 때는 염증이 생기는 급성기 때는 우리가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조직 손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 손상이 있게 되면은 같이 동반이 되는 게 출혈입니다. 피가 나는 거를 일단은 빠르게 멈춰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급성기 때 우리가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한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는 좀 차갑게 해주는 게 대체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모를 출혈들을 일단은 막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이상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피가 좀 더 잘 돌게 해야지 조직의 손상이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점액낭이 부어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천자를 하는 거예요. 그 부어있는 점액낭 윤활랑 자체를 일단은 좀 빼주고 나면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가라앉게 되고요. 이게 빼고 나서 또 반복적으로 다시 붓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붓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 붕대라든지 붕대로 좀 압박을 해주면서 감아주면은 훨씬 이런 재발들을 좀 막을 수가 있고 치료 기간들을 좀 빠르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좀 조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게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서 그 부위 근처에다가 침을 직접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침을 꽂고 나면은 그 주변에 혈류량이 대략 한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가 되면서 조직 재생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그런 최근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약침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점액낭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까 이제 전슬개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마찰을 빚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무릎 꿇은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점액낭들이 근육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데 근육의 마찰이 증가하기 전에 근육 자체가 많이 팽팽해져 있고 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슬개근이라든지 내전근 같은 경우들이 긴장되지 않도록 평소에 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좀 근육이 많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줄수록 이런 점액낭염이 치료 기간도 좀 짧아질 뿐만 아니라 점액낭 자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점액낭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무릎 점액낭염의 특징은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만 국한적으로 아프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릎에 어딘가가 아픈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아픈 게 아니라 딱 꼬집어서 이 부위가 아프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너무나 누르는 게 힘들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은 점액낭염을 한 번 정도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점액낭이 있었던 위치들을 잘 기억해 놓고 그 위치가 아프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어디를 찾아오시면 될까요?